같은 얘기를 할 건데 이 버스 회사에서 당연히 버스 회사 사람들이 수학을 잘할 리가 없어. 이런 내용을 잘 알 리가 없어요. 너희들도 오늘 전까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전혀 몰랐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제 통계 회사에 의뢰해서 야, 우리 그 지금 버스 회사들 괜찮지 좀 조사 좀 해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상황 되게 많습니다. 전수조사가 수가 너무 많아서 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이 얼마나 안전한지 조사하려면 충돌 시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차가 한 대가 돈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안전한지 알려면은 다 부딪혀봐야 되는데 그럼 차를 팔 수도 없고 그죠? 전등 이거 팔고 싶은데 수명 조사하고 싶어요. 한번 켜놓으면은 꺼질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쓸 수 있는데 그럼 켜놓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버리면은 이제 다 수명이 다 해서 팔 게 없어요. 표본조사는 아주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조사를 의뢰합니다. 의뢰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못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95.44%의 신뢰도를 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이런 수치가 있다는 것도 모르니까 95%로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99%로 조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만나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의뢰를 하면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줘야 돼. 그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자, 상상해봐. 좌우로 두 칸이 이 정도 돼. 그러면 95%의 신뢰도를 원한다면 이를 겁나 무슨 95%의 신뢰도를 원하신다면 고객님께 어떤 사실을 갖다 붙여야 되냐면 방금 내가 조사한 표본이 평균 근처에 나는 실제 평균을 몰라. 이 수를 내가 몰라. 알면 조사할 필요가 없어. 평균 하나만 따라 조사해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 근처 근처에 두 칸보다 살짝 안쪽에 있지. 95%면 그지? 그게 얼마냐면 1.96칸이야. 이것도 물론 그 근사값이긴 한데 좌우로 1.96개 편차 1.96개야. 근데 이때는 편차 시그마 쓰면 안 돼. 루트 n보다 시그마 써야 돼. 표본이니까. 이걸로 조사해서 알려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조사한 게 3시간 32분이었어. 3시간 30. 미안해. 나 지금 이 문제하고 헷갈려 버렸다. 쏘리. 목표면을 조사해야지. 주인공이 목표면이야. 이게 근데 설명이 딱 좋게 됐다. 다행히. 방금 전까지는 이 문제를 풀었어. 이 문제는. 이게 방금 전까지는 이걸 줬었어. 얼마라고. 안 주더라도 M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던가. 근데 이제 얘를 몰라. 얘를 모르고 그게 나는 딱 열렸을 때만 조사하고 이거 근처로 몇 분 안에 있을 실제 모평균이 몇 분 안에 있을 확률이 95%래요. 이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이해만 해. 이것만 이렇게 넘겨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뭐 상대성 원리라고 해야 돼? 당연히 표본 평균이 목평균 기준으로 좌우로 두 칸 안에 있을 확률이 95.44%면 목평균이 그 어떤 표본 근처에 두 칸 사이에 있을 확률도 똑같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게. 이쪽을 비교하면 이제 M 놔두고 이제 2를 넘기면은 이렇게
다만 이제 수치가 좀 안 이뻐지는 거지. 아까는 이제 내가 구한 3시간 32분 3시간 32분 기준 뭐 뿔만 5분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면 딱 저게 2칸 이렇게 했으면 근데 이제 2칸이 아니고 1.96칸이니까 이것에 그러면 빼기 4.78분 더하기 4.78분 이런 식으로 좀 거지 같은 수가 나오긴 할 거야. 그럼 대충 잘 근사값 예쁘게 구해서 이제 리프트 제출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마지막 내용이야. 통계의 마지막 내용. 그걸 이거라고 한다. 목평균에 이걸 알고 싶은 거지. 이게 궁금한 거야. 목평균의 추정이라고 해. 추정. 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고. 아이씨 설명 끝. 진짜 이제 문제만 풀면 돼요.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95%하고 99%거든. 99%는 여러분들 표에서 한 번쯤 봤을지 모르겠는데 표에 3칸짜리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 3칸짜리 여기 148페이지 아래 일단 0.4987 뭐냐? 148페이지 아래? 근데 발음이 안 좋지. 104 여기 0.4987 0.4987에 2배 하면은 59%가 넘어갔지. 아니 99% 넘어갔지. 그치? 네. 99%는 어떻게 알려지냐면 편차 2.58개라고 알려져 있어요. 내가 조사한 표본평균 근처 요 안에 실제 무평균이 존재할 확률 이 99%되려면 편차 좌우로 2.58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이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안 예뻐진 거예요. 신뢰도는 95% 신뢰도, 99%의 신뢰도를 무엇이다 이렇게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차라고 얘기합니다. 오차. 네. 이 용어는 잘 쓰진 않는데 근데 뭐 그냥 잘 아는 말이잖아요. 그죠? 네, 당연히 이게 오차일 테고 이 말은 잘 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이걸 실내 구간 이걸 실내 구간이라고 하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95% 실내 구간의 길이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로 알려졌습니다. 당연하지 좌우선인데 그치? 이건 뭐 말장난이지. 이것은 당연히 뭐 2 곱하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자. 358번.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되겠지. 어느 고등학교 학생, 고등학교 일단 학생들이 많겠지. 한 1000명 정도 되겠지. 기본적으로 100명을 이미 주최해서 이제 표본의 크기가 100인 거야. 충분히 크게 뽑았어. 그리고 야 n은 보통 제곱수여야 돼. 왜냐면 루트 씌워서 쓰니까. 조사했을 때 평균이 170 표준편차가 10이었어. 이제 너희들 그것만 생각해봐. 이 평균은 이 셋 중에 뭘 얘기하는 걸까?
네,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것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편차는 이 셋 중에 뭐 얘기하는 걸까? 예, 이거 그 표본 100개의 표준편차예요. 이건 주인공이 전혀 아니어서 용어가 쓴 것도 없는데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더라고요. S라고. 원래 이게 S의 그리스 알파벳이잖아요. 그죠? 그 우리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이게 S예요. 그리고 나는 뭘 알고 싶냐면 이 학교 학생 전체의 키의 평균에 대해서 95%의 신뢰 구간 또는 99%의 신뢰 구간을 얻어내고 싶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95%의 신뢰 구간을 도전해 봅시다. 이걸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70 뿔만 루트 n분의 여기까지 이렇게 쓸까?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써야 되나? 시그마 그치? 근데 시그마가 사실은 모표준편차야. 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썼던 게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알았어야 되는 거야. 야, 근데 표준편차 구하는 과정에서 분산 구하는 거니까 평균을 알아야 구하는 거거든? 이제 말이 안 돼. 모집단을 몰라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래. 그러니까 어불성설인데 아까 내가 아쉽게도 지워버렸는데 전교생 평균하고 전교생의 분포하고 반 안에서 분포는 얼추 비슷하다고. 전교생에도 90점도 있고 10점도 있으면 반 안에도 90점도 있고 10점도 있는 거야. 근데 그 반평균끼리는 그런 게 없는 거지. 근데 얘는 그 어떤 반의 표준편차가 된다. 반평균의 표준편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얼추 이게 된다고. 그래서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표본의 크기가 좀 크게 조사했으면 한 100개 조사했으면 얼추 모집단이 되게 편하다고 생각하자고. 거기 영상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궁금한 그 고등학교 학생의 키의 평균에 대해서 이제 발표할 수가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1.96 곱하기 95%인데 그걸 빼먹을 뻔했네. 그럼 이제 여기가 1이니까 171.96 168.03?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 고등학교 학생의 키의 평균은, 키 전체의 평균은 저희가 100명 정도 표본 조사를 한 결과 95%의 신뢰도로 168.04cm에서 171.96cm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게 전문성 느끼시죠? 이런 느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95에서 99로 높이려면 구간을 넓게 설정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어. 선생님이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내가 저희 회사는 100%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 학교 학생의 키의 전체 평균은 분명 2cm 이상 2m 이하일 겁니다. 신뢰도 100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신뢰 구간을 확 늘려버리면 신뢰도로 확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욕먹겠죠. 돈 못 받고. 그죠? 정교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편차 좌우로 딸랑 두 개. 편차 원래 큰 값이 아니거든. 루트 시험 값이어서. 그 안에 90 몇 %가 다 있다는 게 그러니까 아주 전문성 있게 좁은 범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를 2.58로 해서 하면은 172.58 167.4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그냥 그래봤자 167cm에서 172cm 뭐 사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니까 뭐 한 5cm 안에서 맞춘 건데 99%가 된 거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치?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앞에 190짜리도 있겠지, 어? 뭐 150짜리도 있을 테고 키는. 하지만 평균은 그럴 수 없어. 평균이 190cm, 평균이 150cm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 네, 그래서 아주 좁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60번. 이 정도면 아주 충분히 쓸만한 것 같은데 이제 좀 이 정도는 지워볼까? 모 표준편차가 5인.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문제 시작이에요. 근데 그냥 눈 감아 줍시다. 네, 모집단을 신뢰도 95%로 추정하고 싶어요. 그 순간 이제 1.96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에 다 주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그 신뢰 구간의 길이를 0.7 이하로 하고 싶대요. 아주 좋은 법에서 알고 싶다고. 그럼 이게 뭐냐면 1.96 그 크기를 모르는구나. 표준편차 나는데 이거 2배가 0.7보다 작아야 돼. 어쨌든 이걸 아주 좁게 하고 싶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이거 좀 일반적인 질문 할 테니까 대답해봐. 내가 신뢰도를 높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럼 구간을 넓히면 돼. 나 100%까지 갈 수 있다고. 알겠어? 신뢰도를 높이고 싶으면 좀 넓은 범위에서 추측하면 돼. 아주 좁게 추측하면 추측할수록 신뢰도가 좀 떨어질 뿐이야. 알겠어? 당신의 학교 학생들의 KP가 169.5cm입니다. 딱 이렇게 한번 사기치는 거지, 그치? 근데 신뢰도를 높이는데 구간을 넓히고 싶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신뢰도는 유지하면서 구간을 좁히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여기 식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이거 선택하는 거, 신뢰도 선택하는 거와 표본 크기 결정하는 거. 나머지 얘는 조사에서 나오는 거야. 그치? 얘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니까 건드지 말고. 네. 이 두 개만 내가 건들 수 있어.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신뢰도를 바꿀 때 선택하는 거고, 내가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신뢰도 유지하면서 더 좁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이 값이 더 작아지면 돼. n이 어떻게 되면 더 작아질까? n이 크면 클수록 작아지겠지, n 값이. 내가 100명 조사할 거 200명 조사하고 200명 조사할 거 300명 조사하면 줄어든다고. 그래서 그 고등학교 학생 수가 1000명이야. 내가 1000명 조사하면 진짜 값 하나만 얘기할 수 있게 되니까 다 조사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럼 별로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야. 신뢰 구간을 이 안으로 하고 싶어. 근데 95%는 유지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걸로 조정하는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는 그냥 계산기 뚫어보셔도 됩니다. 핸드폰으로. 알겠죠? 네. 이걸 풀면은 대충 이거 자리만 바꿔도 되죠? 그죠? 알죠? 네. 뭐 2 곱하기 5가 10이니까 19.6 곱하기 0.7분의 1이니까
여기 이렇게 막 될 거고 여기서 막 제곱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계산을 다 하고 나면은 대충 784가 되나 봐. 계산기 쓰라고. 계산하지 말고. 그래서 네, 표본의 크기를 744 이상으로 하면 된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362번. 그럼 이제 이것도 지워져겠지? 이것도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으니까. 모 표준편차가 10인. 이게 말도 안 되는 시작이지만 눈 감아줘. 이걸 95%로 추정하고 싶어. 근데 뭐 평균과 평균의 차. 자, 다시 한번 써보자. 95%만. 자,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얘기해봐. M, 그치? 자, 이쪽에 뭐라고 써야 돼? 바엑스. 바엑스. 뿔만. 이거 뭐 써야 돼? 95%면? 1.96 곱하기 얼마야? 루트 m의 시그마. 이거라고. 알겠지? 이때 여기서 원하는 것은 모평균. 여기서 모평균이 뭐야? 이거 n. 그 다음에 표본평균. 그게 뭐야? 여기서 바엑스. 이것의 차이. 그게 뭐야? 이거. 오차 얘기한 거야, 이게. 오차 표현. 그게 4 이하가 되게 하고 싶대. 이 말이었어.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 표본의 크기를 얼마 이상으로 해야 되냐면 여기 시그마가 이제 10이니까 여기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계산하면 돼. 그럼 또 19.6 곱하기 4분의 1 하고 루트 n 이렇게 자리까지 바꿀 때 둘 다 양수니까 부동간 안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약분한 다음에 양분 제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런 것은 그냥 계산기서 24.0이 나오나 봐. 그러면 표본의 크기는 개수야. 이게 자연수 나와야 돼. 얼마 이상이라고 써야 돼? 하면 25 이상. 아시죠? 24면은 안 돼. 알겠어? 25 이상 이렇게 해야 돼. 와우, 마지막 문제. 364번. 여러분은 모평균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분포 그냥 m, 시그마 제곱 아주 일반적으로 썼네요. 이걸 가지고 표본을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하려고 할 때 신뢰도에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신뢰를 낮추다는 얘기는 99%를 95로 막 이런 식의 얘기예요. 낮추면서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근데 n은 점점 크게 알겠어?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되니까? 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신뢰도를 낮추면은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짧아질까 길어질까? 신뢰도를 낮추면 짧아집니다. n의 크기,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많이 조사하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10명 조사했을 때, 100명 조사했을 때, 1000명 조사했을 때 이 같은 신뢰도여도 범위가 좁아져요, 넓어져요? 많이 좁아져요. 많이 조사하면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많이 조사할수록 정확하다는 게 좁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이거 짧아집니다. 둘 다 해버렸다고 하는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겠죠. 알겠어요? 네. 그걸 이렇게 표현하면 작아진다고. 네, 이것도 작아집니다. 이렇게 분명히. n이 커지면요? 네, n이 커지면 생각해보세요. n이 커지면
이 값은 작아져요. 길어지기. 그럼 짧아지죠. 짧아져요? 이거 두 개가 실내 구간이니까. 아. 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2번. 신뢰도를 낮추면서 똑같이 표본의 크기를 이번엔 작게 하면 그러면 1번은 참이었어요. 참. 2번은 이거는 분명히 작아진데 이거는 이제 커져버린 거죠. 표본을 작게 뽑아버리면은 그럼 상쇄되잖아. 그럼 작아질지 길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 없어서 거짓이에요. 네. 알 수 없어서 거짓입니다. 3번 신뢰도가 일정할 때 오케이 신뢰도는 고정. 근데 표본의 크기만 작게 했어. 표본의 크기만 작게 했어. 그러면 길이가 구간이 길어진다고요. 조금 조사하면은 네 부정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거짓입니다.